그젯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고장나면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2시간 넘게 전면 중단됐었죠. 이 여파로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는데 당시 운항 기록을 살펴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활주로에 항공기가 멈춰섰습니다. 창밖에는 바퀴가 고장난 듯 새로운 타이어가 보입니다. 승객들로 가득 찬 항공기는 잠시 후 계류장으로 옮겨지고 승객들은 그제야 내려 버스로 이동합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 활주로 끝부분에서 갑자기 멈춰선 건 그제 저녁 8시 55분. 이륙 직전 기체 결함 경보를 확인한 기장이 급제동을 한 겁니다. 계기판 화재 경보로 인해 이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정거로 인한 타이어가 현재 손상된 상태로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70명은 2시간 넘게 기내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춰서 있으면서 제주공항 운영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기 11편이 결항했고 37편이 지연 운항했으며 착륙을 못해 돌아가는 회항도 잇따랐습니다. 근데 공중에 한 2시간 있다가 무안에 잠깐 들렸다가 제주공항에서 들어와도 된다라고 이제 오고 나서 한 30분 뒤쯤에 도착을 해서 버스와 택시 운행까지 끊긴 시간에 항공편이 갑자기 결항되면서 승객 300여 명은 공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변 숙소도 알아보니까 그게 뭐 갈 곳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제주로 놀러 왔는데 좀 좋지 않은 기억이 날 수도 있겠네요. 대한항공은 이륙 전 엔진 이상 경고등이 떠 안전을 위해 이륙을 포기했고 급제동 과정에서 제동장치와 타이어가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항공기 이동 경로와 속도를 분석해보니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한 항공기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해 3분의 2 지점에서는 속도가 시속 260km에 달했고 이륙 직전 급제동하며 활주로 끝부분에서 겨우 멈춰선 걸로 나타납니다. 당시 충격으로 승객 1명이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급제동할 때 진짜 너무 갑자기 멈춰서 네, 그 앞자리 좌석에 제 머리가 부딪힐 정도로 세게 멈췄거든요. 사고 여객기는 제주에서 파손된 부품을 교체한 뒤 인천으로 옮겨져 재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조사 결과 엔진에는 이상이 없고 경고등이 잘못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체한 경고등 부품을 수거해 제작사의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귀포 앞바다에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은 생태계에서 갖는 중요성과 희귀성 때문에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최근 이 연산호 군락이 기후 변화로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마치 잘 익은 밤송이처럼 생긴 붉은빛의 밤수지 맨드라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제주바다의 대표적인 연산호입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한 영상에서는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근처 바위에 붙어 있지만 아예 녹아내린 것처럼 형체를 알 수 없는 연산호들도 눈에 띕니다. 또 높은 수온에서 사는 경산호들도 몸체가 사라진 채 하얀 껍데기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섭섬과 문섬, 송악산 일대 수심 10m 깊이의 바닷속 풍경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밤수지 맨드라미와 검붉은 수지 맨드라미는 물론 각종 산호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산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녹아내린 산호들이 다수의 개체가 한꺼번에 보이는 장면은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연산호 대량 폐사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 이어진 고수온이 꼽힙니다. 지난 6일부터 16일 동안 서귀포 지역 표층 수온이 일평균 30도를 넘어섰는데 최근 5년 동안 8월 일평균 수온이 30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연산호가 생리 활성이 이제 고수온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생리 활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연산호의 건강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산호 군락은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와 먹이원을 공급하는 바다 기초 생태계 버팀목으로 바닷속 숲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연산호 군락지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피해 현황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출신인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다거북 방류를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등 해양동물 보전과 해양 쓰레기 문제 등 제주에는 바다 관련 현안들이 많은데요. 이소영 기자가 강도영 장관을 직접 만나 제주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다거북 방류 행사로 제주를 찾았는데요. 네. 바다거북이나 남방 큰 돌고래와 같은 해양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바다거북, 남방 큰 돌고래와 같은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보호생물들 91종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동안 구조해온 바다거북 4마리와 증식 사업을 통해서 탄생한 5마리, 총 9마리를 우리 아름다운 제주 바다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관광 선박에 의해서 남방 큰 돌고래가 이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속도를 조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선들이 접근하는 거에 대한 계도들을 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주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조류와 잘피 등을 우리가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광합성에 의해서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블루카본을 더 많이 심고 경작지들을 더 서식지와 경작지들을 더 넓혀서 이산화탄소를 더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바다로 유입되는 아주 많은 영양물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 오염 지역에 대한 총량 관리제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오염 퇴적물 정화라든가 갯벌 복원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림항과 제주항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방치된 쓰레기들에 대한 정보를 정량화하고 하반기에는 2-3군데 정도를 더 넓혀서 서귀포 지역 쪽에서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유입 경로, 그다음에 침적되고 있는 속도, 시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서 2025년까지 제주 크루즈 터미널의 무인 자동 심사 시스템, 여기에는 여권하고 안면 인식이 되는 무인 장치입니다. 공항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기들을 설치해서 입출국 심사 시간 최대한 단축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사실은 체류 기간을 더 넓혀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편의성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크루즈 운영 시간에 대한 제기도 많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사 쪽에서 필요하다면 1-2시간 더 우리가 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춘천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하나였던 강촌. 하지만 지금은 옛 명성을 많이 잃었는데요. 관광객은 급감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춘천시가 이런 강촌 되살리에 나서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의 취재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춘천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 강촌의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대학생 30명이 레일바이크를 타고 경유지인 낭구마을로 들어옵니다. 춘천시가 청년들에게 강촌을 알리겠다며 전국에서 모집한 체험단입니다. 되게 시원하고 여름인데도 안 더워서 좋았습니다. 네, 너무 시원하고 춘천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과거 강촌은 젊음의 성지였습니다. 40, 50대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MT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찾지 않는 잊힌 명소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방학 기간이지만 강촌 중심가를 걷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 옛 강촌역이 폐쇄된 이후 접근성이 나빠졌고 낡고 오래된 숙박시설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거의 경기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 공실이 50%를 넘어요. 그거는 이미 장사도 안 되고 어떤 뭐 경기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13년 3,000명이 넘던 강촌역 이용객 수는 지난해 1,2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새 60%가 줄어든 겁니다. 춘천시는 강촌을 되살리려 안간 힘입니다. 춘천이 아닌 다른 지역 대학생들이 강촌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뒤 SNS에 인증하면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 외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숙박비 1만 원 지원 그리고 체험비 1만 원 지원해서 총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도시재생 정부공모 사업에 도전해 강촌에 새로운 체험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일회성 사업이 이어진다면 강촌의 옛 명성 되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밤사이 바람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매우 강한 세력으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산간 지역은 시간당 20mm 내외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 산간 지역은 초속 25m 이상으로 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람이 불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30도, 산간 지역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우도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물러나고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면서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폭염이 누그러들겠고요. 낮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폭염 수준의 무더위는 차츰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설명회가 어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43개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배경과 개편 내용,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모형 제막 퍼포먼스와 함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235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35억 7천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2억 7천만 원 늘었습니다. 내년 제2공항 관련 예산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기본설계, 잔여 설계비 등에 투입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부대 의견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제주도 읍면 지역에 원격 협진이 전면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일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 11곳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는 도내 전체 보건진료소로 원격 협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격 협진 서비스 대상은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재진 환자로 원격 협진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제주에서도 8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 업체는 관광업과 1차 산업 등 모두 200곳으로 피해 금액이 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